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제7회 지방선거 입후보 예정자의 토론 역량을 높이기 위해 4개 권역별로 TV토론 아카데미를 개최합니다.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시도여론조사심의위원회 위원장 회의를 열어 선거 여론조사 심의와 관련된 현안사항 등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확하고 통일성 있는 법규 운용을 위해 시도 법규 운용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연수회를 개최했습니다. 지난 20일과 27일 양일간 제7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정선거 지원단을 대상으로 집합교육이 진행됐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26일 국회에서 국회의원 보좌진과 정당 관계자 등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정치관계법에 대한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선거방송 뉴스입니다. 크고 작은 선거에서 후보자의 면면을 살펴보고 공약을 그 어느 때보다 쉽게 알 수 있는 게 바로 후보자 TV 토론회죠. 네,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제7회 지방선거 관련 입후보 예정자의 토론 역량을 높이기 위해 4개 권역별로 개최하는 TV토론 아카데미가 수도권에서 처음 실시됐는데요. 서울특별시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한 수도권 TV토론 아카데미를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제7회 전국 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 입후보 예정자들이 한 방송국 아카데미에 모였습니다.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제7회 지방선거 입후보 예정자의 토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수도권, 호남권, 충청권, 영남권 4개 권역별로 진행하는 이번 TV토론 아카데미는 지방자치단체장과 교육감 선거의 입후보 예정자를 대상으로 하며 서울특별시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으로 수도권에서 처음 실시됐습니다. 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제82조에 의한 대담 토론회, 그리고 같은 법 제82조의 3에 의한 정책 토론회, 그리고 정당법 제39조에 의한 정책 토론회 등을 공정하게 주관 진행하기 위해서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에 설치하는 상설기구입니다. 수도권 지역의 입후보 예정자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TV토론 아카데미는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방송토론팀장의 공직선거법상 선거방송 토론 절차 및 방법, 그리고 진행 방식에 대한 교육을 시작으로 전문 스타일리스트의 방송코디법 교육을 통한 이미지 메이킹이 진행됐습니다. 그야말로 이미지 메이킹이거든요. 정치를 잘하게 생겼다고 하는 유권자들이 생각하는 어떤 기준에 따르는 모습을 보여주시는데 본인들이 가지고 계신 장점을 살리고 더 그걸 부각시키고 혹시라도 단점이 될 수 있는 부분 조금 감추고 하신다면 충분히 승산이 있는 게임이 되지 않을까. 특히 이날 오후에는 아나운서에게 배우는 스피치 방법을 비롯한 카메라 적응 훈련, 그리고 TV토론 체험 시간 등 실무 교육이 진행돼 수강생들의 호응을 얻었습니다. 한편 서울특별시 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이번 TV토론 아카데미가 입후보 예정자의 토론 역량을 높이는 것은 물론이며 유권자의 알 권리 신장과 토론 문화 활성화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제7회 전국 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시도 여론조사심의위원회 위원장 회의가 개최됐습니다. 중앙을 비롯한 각 시도 여론조사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참석해 선거 여론조사 심의와 관련된 현안 사항에 대해 논의하고 공정하고 체계적인 선거 여론조사 심의 환경을 조성하기로 다짐했습니다.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지난 23일 제7회 전국 동시지방선거를 대비해 시도심의위원회 위원장 회의를 개최하고 여론조사 결과에 대한 왜곡 및 조작 행위에 대해 엄정 대처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중앙 및 전국 17개 시도 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위원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번 회의에서는 대표성이 없는 표본 집단을 조사 대상으로 삼거나 여론조사 결과의 왜곡 및 조작 행위에 대해 심의위원회의 역량을 총동원해 단속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 김영원 위원장은 정당과 후보자, 여론조사 기관들이 규정을 몰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예방 활동을 적극 진행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일단 위법을 하는 것보다는 먼저 규정을 몰라서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좀 예방을 좀 철저히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선거 여론조사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가 발생하는지 모니터링 활동과 함께 필요한 경우 조치를.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총 14개 지역의 선거 관련 현안 사항에 대한 발표가 진행됐으며 이에 대해 의견을 교류하는 시간도 마련됐습니다. 공정한 선거를 위해서는 관련 법규를 잘 알고 있는 것도 중요하겠죠. 이를 운용하는 담당자라면 무엇보다 정확한 법규에 대한 습득과 통일성 있는 안내가 중요할 텐데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이를 위해 시도 법규 운용 담당자를 대상으로 연수회를 개최했습니다. 제7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가 얼마 남지 않은 탓인지 긴 시간 진행된 교육에도 참가자들은 지치는 기색 없이 열성을 다했다고 합니다. 법규 운용의 정확성과 통일성을 기하고 이를 통해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시도 법규 운용 담당자 연수회가 개최됐습니다. 지난 27일 수원에 위치한 선거연수원에서 개최된 이번 연수회에는 법규 운용 및 선거 소청 처리 방향에 대한 설명, 예상 쟁점 및 법규 운용 방안을 비롯한 선거 안내센터 운영 안내 및 협력 방안, 선거 소청 실무 안내 및 효율적 처리 방향 등에 대한 연수가 약 5시간 동안 진행됐습니다. 특히 이날 연수회에서는 중앙과 시도 간의 협업체계 강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는 등 전국 동시지방선거의 원활한 실시를 위한 권역별 소통의 시간도 마련돼 참석자들의 긍정적 반응을 얻었습니다.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 안내센터를 운영하고 정치관계 법규 및 선거사무의 체계적인 안내 등 대국민 친화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국 동시지방선거가 이제 90일도 채 남지 않았는데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26일 국회에서 국회의원 보좌진과 정당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정치관계법에 대한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설명회 모습 함께 확인해 보시죠. 강단에 선 강사의 말 한마디를 놓칠세라 분주히 필기를 이어갑니다. 지난 26일 국회에서 열린 제7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대비 정치관계법 설명회 현장입니다. 6월에 실시되는 제7회 전국 동시지방선거를 90여일 앞두고 국회의원 보좌진과 정당 관계자를 대상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치관계법 설명회를 개최한 겁니다. 이날 강의에는 의정지원과 박성민 팀장이 강사로 나서 정치관계법 주요 개정 내용 및 선례 변경 사항 등에 대해 강의했습니다. 딱 보는 게 지금 시기에 의정보고서를 판단하는 건 두 가지예요. 그 내용들이 허위사실인지 여부, 그리고 지금 지방선거가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국회의원의 의정보고서를 통해서 특정 지방의원들, 지방선거 출마 예정자들을 선전하거나 띄워주는지 여부. 이뿐만 아니라 이날 강의에서는 정치자금 수입 지출 등 회계 처리 등에 관한 사항도 함께 안내됐으며 질의응답 시간도 별도로 진행돼 실무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됐습니다. 요즘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일명 SNS 이용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SNS를 비롯한 온라인을 통해 객관적인 선거 정보를 제공하고자 제7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시민기자단과 SNS 서포터즈를 선발하고 발대식을 가졌습니다. 다양한 연령층이 참석해 그 의미를 더한 발대식 현장을 소개해드립니다. 앳돼 보이는 얼굴부터 중년의 여성까지 손에는 임명장을 들고 환하게 웃어 보입니다. 강의가 시작되자 언제 그랬냐는 듯 진지한 표정으로 필기를 이어가고 카메라 셔터를 누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23일 제7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시민기자단 및 SNS 서포터즈 발대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날 선발된 시민기자단 및 SNS 서포터즈는 국민 공감대 형성 및 유대관계 강화를 위한 대국민 소통창구로서 역할을 담당하게 됩니다. 이날 발대식에 참석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문흥철 홍보국장은 기자단과 서포터즈의 적극적인 활동을 격려함과 동시에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여러분께서 진실한 정보 이렇게 제공자로서의 역할을 해주신다면 자유롭고 공정한 지방선거 실현뿐만 아니라 깨끗한 선진선거 문화를 정착하는 데 크게 기여하리라고 확신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7회 전국 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 정보를 다양한 매체를 통해 적기에 제공하고 사이버 공간에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주민 친화적인 투표 참여 독려를 위해 시민기자단과 SNS 서포터즈를 선발했습니다. 한편 제7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시민기자단 및 SNS 서포터즈는
앞으로 객관적인 선거 정보를 제공하고 선거 관리 과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해 나갈 예정입니다. 지난 20일과 27일 양일간 선거연수원에서는 6월 실시되는 제7회 전국 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정선거 지원단을 대상으로 집합교육이 진행됐습니다. 지난 20일과 27일 양일에 걸쳐 관할위원회 소속 공정선거 지원단 총 342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번 집합교육은 지원단의 실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마련됐으며 공정선거 지원단 활동 및 유의사항, 주요 사례별 예방, 단속 방법에 대한 교육을 비롯해 민원응대 CS 교육도 함께 진행됐습니다. 공정선거 지원단은 선거 부정을 감시하기 위해 읍면동 선거관리위원회를 제외한 각급 위원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편 선관위는 오는 4월 공정선거 실천 의지를 표명하기 위한 공정선거 지원단 발대식을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경기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제7회 전국 동시지방선거를 대비해 디지털 포렌식 조사 체계를 구축하고 새로운 조사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디지털 포렌식 시연회를 개최했습니다. 지난 21일 도위원회 선거체험실에서 개최된 본 시연회는 디지털 포렌식의 개요 및 절차에 대한 소개와 가상사건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의 실제 시연이 진행됐습니다. 경기도 선관위는 유권자의 판단을 왜곡하는 사이버 선거 범죄를 엄단하기 위해 과학적 조사 기법 도입 등 관련 대응책을 마련하고 본격 가동할 예정입니다. 디지털 포렌식은 PC나 노트북, 휴대폰 등 각종 저장 매체 또는 인터넷상에 남아있는 각종 디지털 정보를 분석해 범죄 단서를 찾는 수사 기법입니다. 중앙선관위가 불법 선거 여론조사를 근절하기 위해 편성 운영하고 있는 불법 선거 여론조사 특별 전담팀이 3월 1일자로 본격적인 운영에 돌입했습니다. 적극적 선제적 예방 활동을 통해 불법 선거 여론조사를 조기에 차단하고 시도심의위원회의 후보자 이의 신청 등에 대한 심의 분석을 지원하는 것은 물론 여론조사 왜곡 조작 등 중대 범죄 행위에 대해 고발, 과태료 부과 등을 진행하는 불법 선거 여론조사 특별 전담팀은 총 3단계로 기간을 정해 각 기간에 맞는 인력을 투입하는 등 적극적인 운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2017년 11월 1일자로 운영에 돌입한 불법 선거 여론조사 특별 전담팀은 전국 동시지방선거가 종료되는 6월 13일까지 계속될 예정입니다. 2017년도 중앙당 및 정책연구소의 정치자금 수입 지출 내역이 공고됐습니다. 이번 중앙당 및 정책연구소 정치자금 수입 지출 내역 공고는 35개의 중앙당, 5개의 정책연구소를 대상으로 재산 상황, 정치자금의 수입 지출 내역 및 첨부 서류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오는 5월 28일까지 열람 가능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정치자금법 제42조에 따라 중앙당 및 정책연구소의 정치자금 수입 지출에 대한 내역을 공고하고 있습니다. 지난 2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중앙선관위 김대년 사무총장 및 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의사들이 말해주지 않는 건강 이야기라는 주제로 특강이 실시됐습니다. 의학채널 비욘드의 대표이자 서울대 의대 의학 박사인 홍해걸 박사를 강사로 초청해 진행된 이번 특강은 직원들의 입문 소양 함양을 위해 진행됐으며 중앙선관위는 직원들의 공직자로서의 기본 소양을 높이기 위해 직장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정치자금 회계관리 프로그램 및 정치자금 공개 시스템에 대한 안내를 위한 정치자금 회계 프로그램 안내센터가 운영됩니다. 해당 안내센터는 정치자금 회계 프로그램 다운로드 및 설치, 운영에 관한 안내, 수입 지출 관련 자료 입력, 수정, 변환 및 백업, 복구에 관한 안내, 회계 프로그램을 이용한 수입, 지출부 등 작성 및 오류 처리 방법에 대한 안내를 실시합니다. 정치자금 회계 프로그램 안내센터의 전화번호는 지역번호 02-2088국에 4665번에서 6번 또는 지역번호 02-2086국에 1043번입니다. 선거연수원에서는 제7회 전국 동시지방선거를 대비해 선거방송 토론 추진 방향과 선거방송 토론의 이해, 사례 분석 및 효과적인 토론 진행 방식에 대한 실무를 다루는 선거방송 토론 과정을 운영합니다. 선거방송 토론 실무 등 총 5과목 10시간의 교육으로 진행되는 이번 선거방송 토론 과정은 1박 2일간 총 4회에 걸쳐 진행될 예정입니다. 지난 2017년 중앙당 후원회를 통해 후원금을 가장 많이 모은 정당은 정의당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개한 2017년도 중앙당 및 국회의원 후원회 후원금 모금 내역에 따르면 10개 중앙당 후원회가 총 22억 5,211만 원을 모금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중앙당 후원회는 불법 정치자금 논란으로 2006년 3월 폐지됐다가 지난해 6월 정치자금법 개정에 따라 11년 만에 다시 실시됐으며 중앙선관위는 한 해 동안 모금한 정치자금을 매년 2월 공개하고 있습니다. 국민운동단체와 관련한 공직선거법 안내가 진행됐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는 단체에 대해 선거운동 등 일부 활동 제한, 금지에 대한 내용의 공문을 발송하고 이에 대한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한편 공직선거법에서는 특별법에 의해 설립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는 단체에 대해 선거운동 등 일부 활동을 제한, 금지하고 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적극적인 온라인 투표 지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립생태원 노동조합 임원선거 등 21건의 온라인 투표 지원이 진행됐으며 이에 따른 선거인은 총 14,409명입니다. 다음은 위원회 소식입니다.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및 언론사 등에서 선거 관련 허위 정보 발견 시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하는 6.13 지방선거 아름다운 선거 지킴이 신고 캠페인이 실시됩니다. 아름다운 선거 지킴이 신고 캠페인은 비방, 흑색선전 신고 동료를 통해 위반 행위 발생을 예방하고 소통, 참여를 통한 사이버상의 아름다운 선거 문화 및 동네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전국 동시지방선거일까지 약 4개월가량 진행됩니다. 후보자 등에 관한 허위 사실 공표, 후보자 등에 관한 비방, 후보자 등에 관한 특정 지역, 지역인, 성별 비하 및 모욕 등에 대한 내용을 발견할 경우 인터넷상의 아름다운 선거 지킴이 신고 배너 등을 통해 즉각적인 신고를 할 수 있으며 해당 배너는 국내 약 400여 개 언론사 운영 사이트 및 네이버, 카카오 등 주요 포털 사이트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생활 속의 선거, 동네 민주주의를 담아낸 영상에 대한 생동 영화 공모전이 개최됩니다. 동네 민주주의의 가치를 전파하고 전국 동시 지방선거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 진행되는 이번 영화 공모전의 공모 주제는 동네 민주주의와 선거며 모집 부문은 20분 내외의 영화, 다큐, 애니메이션 등입니다.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이번 공모전의 수상자에게는 대상 400만 원, 최우수상 200만 원, 우수상 70만 원, 장려상 30만 원 등의 상금이 수여될 예정이며 수상작은 다양한 경로를 통해 일반에 공개될 계획입니다. 이번 생동영화전은 이메일과 유튜브를 통해 접수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에 대한 과거와 미래를 살펴볼 수 있는 사이버 선거 역사관이 새롭게 개선됐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 정당의 사료 이용 활성화 및 서비스 환경 최적화를 위해 사이버 선거 역사관의 디자인 개선 및 콘텐츠 관리 기능, 위원회 소장 자료 검색 기능 등의 고도화 작업을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새롭게 개선된 사이버 선거 역사관은 기존 사이트 주소를 통해 접속할 수 있으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 기록 보존소가 소장하고 있는 선거, 정당 사료 및 다양한 콘텐츠를 서비스하기 위해 사이버 선거 역사관을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선거에서는 실제 투표한 투표용지의 수와 개표 때 집계한 수가 일치해야 하죠. 하지만 이웃나라 일본 국회의원 선거에서 500여 표 이상 차이가 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심지어 선거 관계자들은 이 사실을 숨기려고 했다는데요. 어찌된 일인지 선거 토픽에서 소개해드립니다. 지난해 10월 22일 일본에서는 제48회 일본 중의원 선거가 실시됐습니다. 10월 22일 총선에서는 소선거구 의원 289명, 비례대표 의원 176명 등 총 465명의 중의원이 새롭게 선출됐는데요. 53.68%의 투표율을 기록하며 여당의 압승으로 끝이 나는 듯했던 중의원 선거. 그런데 무려 3달여가 지난 뒤 한 지역의 선거구에서 선거 조작 의혹이 제기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도대체 어떤 일이 발생한 것일까요? 오늘 선거 토픽에서 알아보겠습니다. 일본 사카현 고카시 10월 22일 중의원 선거의 개표가 진행된 결과 무효표가 1,236표나 나왔습니다. 이전 치러진 선거에서보다 수백 표 이상 무효표가 나왔지만 집권당이었던 자민당 후보가
압도적으로 많은 15,000표 차이로 승리를 거두면서 사람들은 이 무효표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3개월이 지난 2월, 고카시는 이 무효표로 발칵 뒤집히게 됩니다. 선거 당시 실제 투표한 투표 용지 수와 개표 때 집계한 표의 수가 일치해야 하는데 수백 표나 차이가 났던 것입니다. 중의원 선거일 밤, 고카시의 고난정보교류센터에서는 개표 작업이 한창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개표가 마무리될 무렵 선관위 직원들은 투표 총수와 개표수가 수백 표 이상 차이 난다는 것을 알게 됐고 혹시 하는 마음에 미개봉 투표함을 찾았지만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개표 지연을 우려한 고카시의 선관위의 총무부장, 총무부 차장, 그리고 총무과장 세 사람은 당시 여분으로 가지고 있던 백지 투표용지를 원래 개표 투표용지에 포함시켰고 억지로 숫자를 맞춰 이를 무효표람을 발표했습니다. 그렇게 중의원 선거의 개표가 마무리될 무렵 개표장을 정리하던 선관위 직원들이 사라졌던 미개봉 투표함을 발견하게 됩니다. 투표 용지를 조작한 것이 탄로날까 불안했던 이들은 결국 미개봉 투표함에 있던 진짜 투표 용지를 모두 불태워버리고 없던 일로 이 사실을 덮어두기로 했는데요. 그러던 3개월 뒤 아무도 모르게 묻힐 뻔한 이 중차대한 사건은 한 내부자의 제보를 통해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사태 수습에 나선 고카시 선거관리위원회는 당시 이 사건에 관여한 공직자 3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였고 이후 고카시 시장인 이와나와 유우키 시장과 마치야마 마시사 선거관리위원장은 기자회견을 열어 국민에게 사죄의 뜻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와 함께 여분의 투표용지의 명확한 수거, 개표장 내 카메라 설치 등 재발 방지책을 발표하고 국민에게 제도 개선을 약속했는데요. 하지만 일본 열도를 발칵 뒤집어 놓은 이번 선거 조작 사건으로 국민들은 선관위에 대한 신뢰, 더 나아가 선거 결과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린 뒤였습니다. 유권자의 뜻을 가벼이 여기고 처참히 그 뜻을 짓밟은 고카시 선거관리위원회. 무엇보다 신뢰받는 선관위의 첫 번째 시작은 선관위 직원들의 공명정대한 마음가짐과 이를 뒷받침해주는 기관의 독립성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지금까지 선거토픽이었습니다. 선거 역사와 민주주의의 발자취를 따라가보는 역사 속 그날입니다. 3월 첫째 주 역사 속 그날로 이명은 아나운서와 함께 떠나보시죠. 우리나라 역사엔 이승만 대통령을 하야시키고 독재 정권을 무너뜨리며 국민의 힘으로 지켜냈던 민주주의의 시초, 바로 4.19 혁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4.19 혁명의 도화선이 됐던 결정적인 계기는 바로 10대 대구 고등학생들이 일으켰던 우리나라 건국 이후 최초의 민주화운동 228 대구 학생의거였습니다. 정의를 지키기 위해 너무나 뜨거웠던 역사 속 그날, 1960년 2월 28일로 함께 가보시죠. 1960년 2월, 자유당 정부는 당시 야당 부통령 후보 장면 박사의 연설회를 앞두고 대구 시내 공립고등학교에 일요 등교를 지시하게 됩니다. 당시 이승만 자유당 정권은 영구 집권을 위한 개헌을 했고 1960년 3월 15일 정 부통령 선거를 맞아 정권의 부패와 부정으로 민심이 이반했음을 알고도 부정선거로 집권을 연장할 것을 계획하고 있었는데요. 국민들의 정권 교체에 대한 열망이 매우 높은 상황에 고교생인 어린 학생들까지 유세장으로 몰릴 것이 두려워서였습니다. 당시 경북고등학교 등교 지시의 사유는 3월에 있을 중간고사를 앞당겨 친다는 사유였고 다른 학교에서도 토끼 사냥, 영화 관람과 같은 황당한 이유를 붙여 학생들을 강제로 등교시키게 됩니다. 하지만 이 소식은 경북고와 사대부고, 대구고 등 대구 지역 8개 고등학교 학생들을 분노하게 만들었고 100만 학도여 피가 있거든 우리의 신성한 권리를 위하여 서슴지 말고 일어서라로 시작된 결의문 낭독에 학생들은 더욱 격앙돼 교사들의 만류를 뿌리친 채 학교를 뛰쳐나오게 됩니다. 학생들은 자유당 정권의 악행을 규탄하며 반월당에서부터 경산북도청으로 행진을 하게 되는데요. 이 과정에서 다른 학교 학생들이 합류하며 시위대는 커졌습니다. 정의를 향한 학생들의 뜨거운 외침은 결국 시민들의 마음을 뒤흔들었고
합세에 시위하거나 도피하는 학생들을 숨겨주는 등 뜨거운 상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1,200여 명의 학생이 시위에 참여를 했고 그중 120여 명이 경찰에 체포됐으며 교사들도 모진 책임 추궁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독재에 움츠렸던 언론도 마침내 2.28 대구 학생 의거를 보도함으로써 전국의 학생들이 잇따라 걸기와 시위에 나섰고 경찰은 시위가 번질 것을 우려해 주동자 일부를 제외하고 대부분 학생을 석방하게 됩니다. 비록 한나절 만에 학생들과 교사들이 끌려가고 경찰에 의해 강제에 상되었지만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독재에 항거한 첫 시위로 기록된 2.28 민주화 운동은 기성세대들도 함부로 나서지 못했던 공포 분위기 속에 고등학생들이 처음으로 자발적이고 조직적으로 민주적 의사표시를 한 사건으로 큰 의미가 있다고 역사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2018년 2월 6일 대구학생의거는 58년 만에 국가기념일로 제정되었는데요. 그날 어린 학생들이 외쳤던 정의의 함성은 불씨가 되어 한국 현대사의 결정적인 민주시민혁명을 일구어냈고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민주주의 번영의 초석이 됐습니다. 목이 터져라 함성 지르며 온몸으로 독재 권력에 저항했던 1960년 2월 28일. 역사 속 그날의 주역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겁니다. 정치 권력과 결부된 비리 사건, 부패 스캔들 등에 자주 쓰이는 단어가 있죠? 바로 게이트입니다. 사전적 의미로는 문이라는 뜻인 게이트가 이러한 뜻으로 사용하게 된 데에는 바로 이 사건이 있었습니다. 미국 최초로 임기 도중 대통령을 사임하게 만든 워터게이트 사건인데요. 1974년 미국의 역사 속 그날로 함께 가보시죠. 발단이 된 사건이 일어난 워싱턴 DC의 건물 이름을 따서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불리게 된 이 사건은 1972년 6월 17일 워터게이트 빌딩에 입주해 있던 미국 민주당 전국위원회 본부 사무실에 불법 침입한 5명의 괴한이 체포되면서 시작됐습니다. 이들은 카메라와 전자 도청 장치를 가지고 있었고 그중 한 명은 닉슨 재선위원회의 수석 경호원으로 밝혀졌습니다. 하지만 사건은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한 채 닉슨은 미국 국민들의 지지를 받아 압도적인 표차로 재선에 성공했는데요. 이처럼 당시만 해도 그 어느 누구도 이 사건이 미국 정치 역사에 가장 큰 스캔들이 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여기서 사건은 종결되는 듯 했으나 연방수사국 FBI의 수사로 대통령 재선위원회와 불법 침입이 연관이 있음이 드러났고 워싱턴 포스트지의 신참 기자 밥 우드워드와 칼 번스타인이 인명의 고위 관리의 결정적 제보에 따라 집요하게 사건을 추적. 리처드 닉슨 대통령이 당시 도청을 지시했음을 밝혀내게 되는데요. 이 기자들은 세계적인 특종으로 퓰리처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1973년 여름 시작된 상원의회 청문회에서 녹음 테이프 제출 요구를 받은 닉슨은 국가안보와 대통령 특권을 이유로 거부하는데요. 녹음 테이프 제출을 요구하는 특별검사 콕스를 해임하라는 닉슨의 명령을 당시 법무장관과 차관이 잇따라 거부하고 사퇴하게 되면서 언론은 권력 남용과 불법을 자행하면서까지 자리를 보존하고자 한 닉슨의 탄핵을 요구하기 시작했고 대중의 분노는 폭발하고야 마는데요. 궁지에 몰린 닉슨이 문제의 녹음 테이프를 제출했으나 내용의 일부는 의도적으로 지워지고 내용마저 조작의 흔적이 있었습니다. 결국 1974년 3월 1일 대배심은 닉슨을 기소하지 않는 공모자로 지명하게 됩니다. 닉슨은 사법방해, 권력 남용, 의회에 대한 모욕으로 하원에서 탄핵이 가결되었고 상원에 탄핵 판결만을 남겨놓게 됩니다. 이후 1974년 8월 8일 탄핵안이 상원을 통과할 것이 확실해지자 미국의 제37대 리처드 닉슨 대통령은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최고 지도자의 정직함을 가장 큰 덕목으로 생각하는 미국에서 정부가 국민의 신뢰를 잃었을 때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준 사건이라고 할 수 있죠.
비록 임기 도중 대통령이 사임한 최초의 일로 미국 역사에 오점을 남겼지만 이 사건은 의회와 연방대법원, 사정기관, 여론이 각자의 책임을 완수해 민주주의 정신이 지켜졌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언제 어디서든 민주주의는 지켜져야 한다는 것, 미국 워터게이트 사건을 통해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겁니다. 2018년에는 두 가지 빅 이벤트가 예정돼 있었죠. 하나는 평창 동계올림픽, 또 다른 하나는 제7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인데요. 평창 동계올림픽이 성공적으로 막을 내렸고 이제 제7회 전국 동시지방선거만이 남았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이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호응으로 성공적으로 막을 내린 것처럼 90여일 앞으로 다가온 제7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역시 높은 투표율로 공명정대하게 실시되기 위해서는 국민 여러분들의 많은 격려와 관심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